워싱턴 백악관 새벽 2시 트럼프 대통령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 위를 스쳤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한 줄의 문장. 한국 관세 15%에서 25%로 즉시 인상한다. 그 순간 서울 여의도의 증권사 딜링룸에선 형광등 불빛 아래 트레이더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울산 현대차 공장에선 야간 근무 중이던 노동자들의 헬멧 사이로 불안한 속삭임이 퍼져나갔고요. 이천 SK 하이닉스 연구소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세 25%.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일단 팩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를 보면 자동차가 347억 달러, 반도체가 106억 달러, 의약품이 96억 달러였습니다. 이 세 품목만 합쳐도 55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전체 수출의 핵심 축이죠. R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자동차 대미 수출은 올해 18.59%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4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2천억 원이 증발하는 셈입니다. 의약품도 7.3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티그룹의 계산은 더 충격적입니다.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반도체 전 부문에 25% 관세가 적용되면 한국 GDP가 약 0.2% 감소한다고 합니다.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이건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돌아가 보면 지난해 7월 한국과 미국은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관세 상한을 15%로 문문 대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해서 이 합의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국회였습니다. 한국 국회가 이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약속 위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지 왜 시간만 끄냐는 거죠. 물론 협상 스타일에 문제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 25%라고 말하면 상대가 움직인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압박을 통한 협상, 그의 트레이드마크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될까요?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두 회사의 북미 매출 비중은 전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25% 관세가 붙으면 미국 딜러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차량 가격이 수천 달러씩 오르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도요타나 혼다로 발길을 돌리면 시장 점유율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도체는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이미 미국 현지 투자를 대폭 늘려왔기 때문에 완충 효과가 있습니다. 1월 수출 통계를 보면 반도체는 오히려 4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관세 부담이 누적되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약품은 더 복잡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거든요. 7% 넘는 수출 감소가 현실화되면 연구개발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볼 차례입니다. 환율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까지 치솟았죠. 달러 강세는 수출 기업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원화로 환산한 매출은 늘어나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도 같이 오르거든요. 게다가 관세까지 겹치면 마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금리 격차도 문제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한국은 3.25%입니다.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아세안, 인도, 중동 시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기업들이 늘고 있죠. 둘째, 현지 생산 확대입니다.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을 가동하고 삼성이 텍사스에 반도체 팩을 짓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안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협상력 확보입니다. 국회가 무역협정을 빨리 비준하든 새로운 조건으로 재협상하든 어쨌든 불확실성을 줄여야 합니다. 기업들은 정책이 어디로 갈지 모르면 투자를 미루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관세 인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이라고 봅니다. 25%라는 숫자를 던져놓고 한국이 움직이면 조정할 여지를 남겨둔 거죠. 실제로 그는 관세를 말하면 상대가 움직인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니까요. 하지만 협상 전술이든 아니든 현실의 타격은 실제입니다. 울산 공장 노동자들의 고용이 수원 부품업체 사장님들의 매출이 이 숫자들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점도 있습니다. 1월 수출 통계를 보면 반도체 호조 덕
덕분에 전체 수출이 30% 증가했고 대미 수출도 역대 1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한국 경제에 체력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이 체력이 남아있을 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 한국을 첫 번째 성공 사례로 꼽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재생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면서요. 관세 정책이 미국을 살려냈다고 자화자찬한 겁니다. 역설적이죠. 한국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성공 사례로 내세우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식 외교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휘두르는 거죠. 우리는 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